그러니까 고대 로마인이 후세에 남긴 진정한 유산은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상대를 포용해서 자신에게 동화시켜. 그래도 우리가 백이민족인데 우리 시절에. DNA가 있는데 그쵸.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좀 전투는 적개심일까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또 상대를 넘어뜨리겠다는 일념으로 싸웠을 때 승리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안보의 원리가 적개심에 기반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오늘 그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투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게 점점 커져서 혹시 정말 큰 전쟁으로 가면 세계의 경제에도 아주 악영향이 클 거고요. 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나라의 분쟁, 전쟁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된 네.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기침 소리가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오래되니까 우리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건축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지금 망해 나가고 있고. 건축분이겠어요. 뭐 일단 우리 식량 가격에도 영향.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 줄줄이 다 영향이 있죠. 네.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네. 모든 게 그렇죠. 정말 세계가 평화를 구가하고 번영을 서로 나누고 그 성장의 혜택을 서로 나누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 전쟁 이것은 꼭 거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미워하지만 그렇다고 미워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전쟁은 어차피 상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협력하는 방안, 공생하는 방안,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존의 철학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걸 끊임없이 추구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힘은 억제력으로 뒤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힘이 있음을 상대가 알고 네. 점잖게 얘기하는 것을 끊이지 않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중해로 다가가는 미국의 항보 전단처럼 서서히 움직이는 힘이 축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줄지언정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통쾌하게 뭐 쓸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하여튼 걱정이에요. 역사 에세이 네. 로마인 이야기, 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 아시죠? 네. 지난 90년대 뭐 한국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열풍. 이거 안 읽으면 지성인이 아니라고 할 만큼 역사에 기반을 한 그 인문서로 교양서적으로 썼죠. 역사서는 아니에요. 네. 또 시오노 나나미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동경대학 입학에 실패하고 또 다른 대학에 갔는데 그 대학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라고 그러더라? 로마사를 전공한 교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갔다고 할 만큼 목표가 뚜렷했고 로마 역사에 좀 집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인데 로마의 근교에 거주했어요. 네. 오랫동안. 저는 그 거주하는 지역에 가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1937년생인가 그런데 그 굉장히 고령이잖아요. 하여튼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역사학자의 눈으로 역사를 이렇게 기술한 게 아니고 역사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교양, 인문 뭐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편년체 서술인데 읽어보면 하여튼 로마의 역사에 본인이 좀 흥미가 있는데 좀 더 많이 쓰고 또 흥미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또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 싶으면 그냥 스킵하는 것도 같고 하여튼 그랬지만 15권이나 되니까 로마인 이야기가 아주 그때 그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로마의 역사에 또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셨겠죠. 제가 이탈리아어를 공부했고 또 현지에서 오래 지냈고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졌는데 정말 그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시오노 나나미의 사고가 있어서 오늘 하나 소개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뛰어난 남자는 여자 뜻대로 되지 않고 여자 뜻대로 되는 남자는 그 아래에 있는 남자뿐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그 쓴 얘기야. 내가 뭐 그 기억이 그런 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덕 기준이나 이제 사고 방식에는 잘 안 맞는 이게 남녀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그 남녀
전혀 개서적인 사고가 좀 있는 분이구나. 그 시대가 조금 다른 인물이구나. 옛날 분이니까. 예, 저도 그런 걸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옛날에. 그랬는데도 저도 역시 보수적이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역사학자는 아니란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김훈 선생이 뭐 역사 소설 썼다고 김훈이 역사학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역사적인 팩트를 옆에 갖다 놓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아주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뭘 만들어내고 또 거기다 플롯도 구성하고 뭐 이러는 것이지 역사학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도 역사를 해석하는 거는 좀 얘기가 좀 다르지만. 나는 그 안에 정말 마음에 드는 나도 역사 전공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상상의 날개를 많이 폈고 로마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뭐 생각이 돼요. 근데 로마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했냐 길게 로마는 그냥 점령을 해 어디가 전쟁을 하고 판도를 넓혀가잖아요. 넓혀가면 그 사람의 신분이 뭐든지 그 나라 그 사람의 국적이 뭐든지 다 로마에서 받아들여. 그래서 그렇게 커질 수가 있었나 보네요. 관용성. 오면 로마 시민권을 줘요.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발언권이 있다는 뜻이고 식량 배급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딱 일본처럼 딱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면 꼼짝 못하게 하고 무시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대국이네요. 그러니까 그 힘 때문에 조그만 도시 여섯 개 언덕 그것도 한 50m밖에 안 돼. 언덕이라는 게. 이런 데서 생긴 로마가 로마 시내가 언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언덕 맞아? 우리 남산에 한 3분의 1도 안 돼. 이렇게 걸어서 산책하는 그런 코스인데 그 언덕에 부족들이 이렇게 나눠 살면서 공동체를 만들었고 국가로 출범을 한 게 로마인데요. 이게 세계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1000년 이상을. 그런 정신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커졌나 봐요. 로마에는 원로원이 있죠. 네. 초기에는 원로원이 100명에서 100명. 원로원 우리나라 국회 같은 거지. 국회. 그게 세나투스라고 그래요. 세나투스. 이 사람들을. 그런데 미국의 상원 의원을 세네이터라고 그러죠. 세네이터 100명이. 로마 땄어. 이제 이 세나투스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통합을 위해서 피정복민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해라. 그 사람도 정복민이라고 와가지고 그 노예처럼 부리면 안 된다. 월급도 줘라. 봉급도 차별 두지 마라. 먹을 것도 공정하게 분배해줘라. 그리고 일정하게 이제 군복무는 해야 되는 의무는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군복무를 일정 기간 딱 하고 나면 시민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살게끔 집도 주고. 똑같이 하고 다 이렇게 회유해서 딱 한 거네요. 로마 시대에 살던 아파트 한 3층, 4층짜리 아파트 흔적이 지금도 로마 시내에 있어. 그때 그렇게 피정복민도 살던 지역도 있어. 우리를 일본이 그렇게 해줬으면 거기 속국이 돼서 그냥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쵸? 그랬을려나? 잘해주고 똑같이 대해줘서 같이 결혼하고 차별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잘못한 게 잘했네. 네. 악독하게 굴으니까 우리가 강인해진 거 아닐까요, 더? 나쁜 놈들이니까 오히려 잘 됐네. 우리 정체성을 잃고 사는 게 어디 사람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조용조용 잘해주는 것 같이 하면서 우리를 잃게 만드는 거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로마에 거주시키고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사람이 또 로마에 기여하게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통합이 이루어지고 미워하지 않고 싸움은 단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가서 제압하고 이런 정신을 줬다는 거. 로마보다 그 전에는 그리스의 시대였어요. 그리스. 근데 그리스는 오래 못 가요. 그리스 찬란한 정신 문명, 정신 문화를 만들었지만 그랬지만 그 문명이 오래 가질 못해요. 불과 300년? 그리스는 왜 또 짧았을까요? 그리스는? 그런데 그리스는 정복지에서 온 사람들은 아테네 시민이 안 돼, 못 돼. 그게 크네요. 차별해요. 그거는 2등 국민. 일본 놈들이 우리 대하듯이.
역시 똑똑해야 돼요. 그죠? 일본에 건너간 한국 사람들은 네. 개, 돼지 취급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개, 돼지하고 함께 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도시 네. 그 외곽에. 네. 거기에 막 그 개, 돼지들이 그 똥 싸고 그 네. 길에다가. 네. 근데 거기에 그냥 걸어 다니면서 거기서 같이 살게 했다는 거예요. 2등 국민이니까. 네. 뭐 3등 국민인지 모르지. 그 수모를 겪고 네. 노동도 훨씬 가혹하게 하고 네.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식민지에서 노동력을 그냥 네. 공급받는 네. 역할로만 한정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힘이 있는 정복자들은 네. 피정복민들을 그렇게 대하기가 쉽다고. 많이들 그랬죠. 역사 속에 그렇게 네. 하죠. 그러니까 그 정말 엄청난 수준의 정신문화, 이 문화를 갖고 있었던 네. 그리스는 오래 못 가. 그 정복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테네 시민이 절대 될 수가 없었어. 네. 아리스토텔레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 시민이 아니에요. 시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 사람도 아테네에 오래 거주하고 네. 또 학교도 열고 학식이 네. 높아가지고 그 철학자가 네. 돼 있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시민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 네. 그리고 석학 네. 받아들여서 시민으로 만들어야지. 바보.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하면은 조직이 오래 가고 네. 그렇구나 하는 역사 교훈을 그 로마인 이야기에서 보고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야. 이거는 초창기에.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고, 그쵸? 또 유명한 아주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의 행동 원칙을 바로잡는 역할을 네. 유태인은 종교에 맡긴대. 네. 종교에 기대해서 중요한 판단을 한대. 그리스인은 철학에 맡긴대. 네. 그런데 로마인은 법률에 그쵸. 맡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은 객관 기준이잖아요. 네. 객관 기준을 정해놓고 일정 요건을 딱 충족하면 네. 예외 없이 네. 평등. 그런 평등의 정신, 실용주의가 로마를 오래도록 번영하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 이런 정신을 그 시오노 나나미의 저술을 통해서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네.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태인들도 당했지만 네. 종교라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행동 원칙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믿지 않는데. 네. 그렇죠. 그거 강요할 수도 없고. 자기네들이 기독교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잖아요. 역사 네. 속에서. 무슬림 사이에서 배척을 당했잖아. 역사 속에서.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은 싹 이 땅에서 없애야 될 대상으로. 이거는 건 정말 아이러니야. 또 철학에 의존하는 그리스인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을 이해할 만한 철학을 이해할 만한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법률은 종교를 달리하거나 철학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 도덕이나 규범에서 최소치를 정한 게 법률이잖아요. 법률. 요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문제없이 살아라. 네. 그러니까 그 최저치를 기준은 이 정신을 이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세계가 법치를 하잖아요. 모든 나라. 그 굉장히 중요한 인류 문화유산을 로마인들이 만들고 사회에 적용했던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인이 후세에 남긴 진정한 유산은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상대를 포용해서 자신에게 동화시켜. 그래서 같이 함께 사는 멜팅팟. 이런 거를 인류 문화유산으로 남겼구나. 네. 앞선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거의 단일 민족, 백의 민족 이랬는데 다문화로 됐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아기도 조금 낳고, 인구수도 줄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같이 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런 걸 배워야 되겠네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아이를 잘 안 낳아요. 지금 출산율이 0.7 어쩌고? 네. 아이 참. 결혼도 안 해요. 네. 결혼도 안 해요.
예. 걱정이야. 그런데 뭐 그게 트렌드라고 하면 그거 갖고 걱정만 하고 있을 네. 필요는 없어요. 그쵸. 이제 더 실용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바꾸면 난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문화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동화에서 살 수 있도록 네. 최소치만을 요구하고 여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네. 우리의 멤버로 그쵸. 사회의 멤버로 받아들이고 포용해야지. 옛날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전 뭐 아주 철저히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백이민족인데 어느 우리 시절에. DNA가 있는데 그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좀 길게 역사적 호흡을 해본다면 우리도 사실은 북방 또 그럼요. 남방계 맞죠. 많은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골격도 좀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다르대잖아요. 더 하얗고 다른 동양인들보다 다르게 생겼.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네. 아 저기는 아마 어쩌면 조상 중에 네. 북방계일 것 같다. 네. 여기는 아무래도 남방계인데 네, 이런 그런 거 느낌을 있어요. 주는 맞아요. 골격이 있어요. 네. 이런 게 이제 우리도 많이 섞였고 그러고 있는 건데 우리가 백기민족이다. 그리고 남 아닌 사람들은 배척.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인구 격감 시대에 또 실용주의적인 접근이기도 하겠지만 네. 이게 많이 받아들이고 한국에 와서 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함께 어우려 살고 함께 공동으로 공존하는 이런 문화가 정말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군대에 네. 이 다문화 아, 가족들이 네. 다문화인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거든. 그렇군요. 전에는 네. 그 다문화 가족 출신들을 이제 군대 면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벌써 오래돼서 10년 넘었어요. 네. 다문화 병사들이 들어온 게. 저 워낙 오래됐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가 생겨. 이 친구들이 엄마가 통상 한국어 구사력이 떨어지면 네. 한국말을 잘 못해. 아, 엄마-